여기서 걸스데이 혜리 씨의 애교가 큰 화제였는데 죄송합니다. 직업 속 숨은 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치는 시간, 오늘의 직진! 임경식 PD님과 함께 2부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너는 What's in my 프로그램입니다. 임경식 PD님이 제작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 공개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연예인들이 리얼로 군대에 입대해서 생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여기서 걸스데이 혜리 씨의 애교가 큰 화제였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편집해주세요. 남녀 출연자가 함께 나온 편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피디님께서는 어떤 출연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 진짜 사나이 2에서 해군 부사관 편이라는 편을 한 적이 있어요. 해군의 부사관들은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 후보생들이 같이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같이 출항을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자 5명, 여자 5명이 함께 이제 입소하는 장면을 촬영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시영 씨가 영화 언니라는 영화에 출연하셨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출연을 결정하시고 그 영화가 쉬는 그 중간에 잠시 나오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저희가 조금 놀랐던 거는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시영 씨가 군대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군대에서 쉼을 청하신다고요? 영화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번 촬영을 통해서 좀 쉬면서 힐링을 얻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는 약간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놀랐던 거는 체력장을 했는데 체력 검정이라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 박찬호 선수도 과거에 운동을 굉장히 잘했던 월드 클래스고 거기 있는 다른 분들도 운동에는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을 다 제치고 체력 검정에서 1등을 하셨어요. 우와, 이시영.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군에 가면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금세 외워서 또 다 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시면 모든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던 훈련들도 잘 해내게 되면서 어떤 여전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입소했음을 불구하고 그 모든 후보생들보다 단연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진짜 사나이 2의 시청률이 최고점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시영 씨가 쉬고 싶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면서 그런 어떤 여전사의 이미지의 어떤 이시영 씨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출연자분의 특징이 보이면 편집이나 자막으로 캐릭터를 더 강조해 주시는 거죠? 네, 진짜 사나이 2 같은 경우에는 군대라고 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훈련들도 있고 그 훈련은 아마 이런 캐릭터들이 뭔가 해낼 때 방해물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장소 그리고 방해물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거기에 입소하는 캐릭터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그들이 해내는 어떤 미션들에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집이나 자막을 통해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였죠. 가령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IMF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줬던 메이저리그 선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인데 그분이 생각보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교훈이 되고 좋은 말도 많지만 실제로 예능에서 뭘 하기에는 좀 굉장히 말이 좀 기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분의 캐릭터를 투머치 토커라고 잡아서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것들을 시청자들에 각인시키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었죠. 맞아요. 출연자의 캐릭터가 잘 살면 그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군인도 출연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본이나 멘트를 따로 주셨나요? 아니면 상황만 주고 자연스럽게 진행했나요? 사실 군인분들은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에 그분들을 면접을 보고 가장 적합한 분들, 그러니까 이미 캐릭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캐릭터가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인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의 본래 캐릭터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뭐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걸 요구하면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그분들의 캐릭터가 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캐릭터성이 강하신 분들을 오히려 뽑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면접을 본다는 사실은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셨을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다음 프로그램은 놀면 뭐하니군요. 국회 열풍을 이끌었던 놀면 뭐하니의 유산슬 프로젝트. 인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음악 프로그램도 나오고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도 받기도 했는데 유산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놀면 뭐하니가 처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뭐 릴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를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보는 형식의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회 아파트라고 해서 조세호 씨의 집에 모여서 연출 없이 그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관찰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악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빈 시간을 채워줄 프로젝트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길게 계획된 건 아니고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유재석 씨가 옛날부터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이 부캐라고 하는 어떤 유재석 씨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그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트로트 가수 데뷔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실 줄 아셨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음악을 만드는 과정 중간중간을 메우기 위한 프로젝트여서 그냥 그 프로젝트를 그냥 재밌게 정도 해보자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 MC 유재석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익숙한 것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 상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들을 섭외할 때 좀 유재석 씨를 휘두를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섭외해서 그 캐릭터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그 작곡가 선생님하고 작사가 선생님하고 편곡가 선생님하고 이 세 분이 유재석 씨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들이었고, 네. 그분들 세 분이 어떤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유재석 씨를 좀 차지하고 싶고 유재석 씨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것들이 잘 보였거든요. 근데 유재석 씨는 뭔가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분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대도 서고 방송에도 나가고 노래도 발표하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유재석 씨가 어떤 누구한테 휘둘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님이라고 하면 뭔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진두지휘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점도 많으신가 봐요. 사실은 매일매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기획했던 대로 만약에 촬영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기획한 거는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고 그냥 저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상황들이 이상하게 꼬이기도 하고 아니면 출연자가 뭔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항상 배우죠. 회의실이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배우게 돼요. 진짜 현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랜선 직구경 구해줘 홈즈도 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봤어요. 아파트, 주택, 빌라 등등 그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매주 멋진 집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은 발품을 엄청 팔아요. 실제로 이제 의뢰인이 의뢰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고
그 장소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일이 그곳을 촬영해서 저희가 그 의뢰인의 어떤 그 의뢰 조건과 그다음에 방송으로서의 어떤 재밌는 가치와 이거를 같이 고려해서 집들을 고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제작진들 중에서 작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의뢰인에게 좋은 집,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집을 소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구해줘 홈즈를 볼 때마다 생각한 건데 집 정리나 청소를 제작진이 도와주시기도 하나요? 집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을 온다고 하면 집주인분이 집을 그래도 예쁜 상태로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집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들이 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의 진행팀이 남아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찾아주면 그 사연 신청자분들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 주인공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에 있는 사연 주인공은요. 저희가 백회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시한부였어요. 한 100일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그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직장이 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생은 조금 더 아버지가 원래 원했던 전원주택을 구하고 싶다. 거리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놀랐고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집의 컨디션들을 고민해서 집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버님 배려 차원에서 몸이 안 좋으시면 꼭 출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 아드님과 며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나이에서 집을 구해주고 그 결정은 내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스쳐 나오시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방송하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 촬영이 끝나고도 마음이 되게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기획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재밌고 편안하게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까지 PD님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PD를 꿈꾸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PD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일단 A4지를 바로 꺼내서 PD가 되고 싶은 이유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적는 이유는 어차피 PD가 되려면 어느 곳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 지원 동기예요. 어차피 쓸 거니까 한번 미리 써보는데 그걸 써보면 PD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써본다면 PD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혹은 PD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A4지를 꺼내서 PD가 되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려요. 네, 꼭 PD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는 건 이게 시야에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의 직진은 예능 P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예능 프로그램 볼 때마다 화면 밖에서 고생하시는 PD님들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PD님. 네. 그럼 우린 다음 직진 코스에서 다시 만나요. 내일의 꿈을 향해 오늘도 직진! 안녕!